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터르지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당근 이타코입니다. 우와. 주반장입니다. 네, 버니버니 군씨입니다. 내가 듣는 잘못했어요. 왜요? 원래 당근이 나오려면은 바니바니 당근. 해야지 이제 거기서 양옆 사람이 당근 하는 건데 잘못 배우셨네 게임을. 미국에서 배웠나봐요. 미국에서. 넘어갈 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미국에는 캐럿 하겠죠. 아니 이 기업 명을 활용한 나의 어떤 이 재밌는 어떤 샘나서 그래요. 요소들을 샘나서. 아니, 좀 뻔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뻔했지만 너무 딜리버리를 잘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상대님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는데 뺏겼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바니하는 제가 당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앞에 절차를 다 무시하시고 하셔가지고 선빵 필승. 그렇죠. 뭐든지 시장도 선점하는 게 이기는 그럼요. 겁니다. 근데 이 바니 게임을 연상한 우리가 네. 굉장히 Z세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문득 스쳐 지나가가지고. 아니, 클래식 게임은 영원합니다. 타코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자, 오늘 당근마켓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잠시 저희 광고 빠르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학생, 취준생, 회사원, 엔터테이너, 언론인, 선생님, 목사님, 학원 강사, 예비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영상 편집 그 수업. 탈인과 러닝스푼즈에서 영상 편집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김수진의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 기초는 알지만 응용을 못하는 분들, 각자 실력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다 달랐지만 모두 그녀의 수업을 듣고 난 후 영상 편집의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이 책에는 영상 편집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 해결법 등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원하는 영상을 뚝딱 만들었을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을 선물해드립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액의 933%를 기록하며 세상에 나온 그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이슈스 청취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자, 오늘 당근마켓. 사실 당근마켓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여기도 굉장히 선두주자잖아요, 이슈스가. 저희가 그때 시투치 얘기하면서 네. 아마 당근마켓에서도 같이 좀 언급을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죠. 아마 그때는 그 네이버에서 그 베트남 진출할 때 당근마켓 서비스 UI UX를 맞다. 거의 흡사하게 맞아요, 기세에 맞아요.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이 약간 항의의 페이스북 그 글을 포스팅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주제도 얘기를 나눴었죠. 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라인의 해외 지사에서 만든 걸로. 네이버가 아니라. 그쵸? 왜 네이버를 옹호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결국은 네이버는 상장회사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오해가 아니라 소송당할까봐. 저희 소송 당할 만큼 유명하지 않고, 저희는. 그리고 종식적으로 소송이 당하면 주반장님이 나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여 만에 당근마켓을 단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 뭔가요, 여러분? 최근에 당근마켓이 좀 여러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저희 리스너분들도 맞아요. 아마 사용하시거나 맞아요. 경험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당근마켓이 진짜 이제 많이 시장도 커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줌과 그다음에 뭐 쿠팡이라던가 이런 걸 제치고 또 1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평균 체류 시간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커머스 기준에서 2위까지 뭐 올랐다. 그다음에 쿠팡과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걸 봐서 이제 굉장히 커졌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중고 시장. 네. 이 거래가 또 많이 커지고 있는 거를 당근마켓이 또 견인도 하고 있고 또 그 좋은 흐름에 또 같이 올라간 것도 있어서 이번에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2020년도 2분기에 네.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이제 사실 이게 이 지표는 사실 정확히는 1분기 대비했을 때 이제 네.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이제 측정한 거고요. 당근마켓이 그래서 1위고요. 그다음에 줌,
그다음에 넷플릭스, 네. 틱톡이라던가 네. 뭐 인스타그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 수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수는 아직 뭐 옥션이나 지마켓보단 떨어지지만 머무는 시간, 평균 앱에서 머무는 시간은 시간.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네, 저는 제가 견인한 것 중에 요소가 하나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우리-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사실 손에 꼽을 정도이기는 한데 그냥 들어가서 주위에 뭐를 팔고 있는지 그냥 봐요. 그래서 뭐를 파나 그래서 또 관심 있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괜히 클릭해서 뭐 상세 정보도 보고 또 한번 아직도 구매 가능하냐라고 채팅 한번 또 던져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SNS를 하는 느낌도 조금 있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주위에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서로 거래를 하고 있구나를 보는데 또 그게 또 재밌고 우리 집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문득문득 들고 생각지도 않았던 제품들이. 맞네요. 네. 어떠세요? 이제 가끔 저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거 샀을 것 같은 것들이 맞아, 상당히 맞아. 많더라고요. 쟁여놓고 싶다 이런 가격들이 있죠. 어.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새로운 뭐 공간 오픈하려고 맞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사 업체를 찾는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네이버는. 그쵸. 그래서 당근마켓에 보면 동네 정보라는 탭이 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좀 알짜배기 정보들이 동네 많아서 네, 동네 생활. 그래서 거기에서 뭐 페인트하는 업체도 제가 거기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올해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선간 총합은 시리즈 C 라운드까지 했고 네. 470억을 받았습니다. 라운드 C에서 투자자들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라운드 B에 있던 그 투자자들도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후속 같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저희 대표님을 좀 중심으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비스 얘기를 많이 잘했으니까 네. 뭐 물론 후반부에 당근마켓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렇게 잘 키운 당근마켓 누가 키웠나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공동대표 체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서. 공동대표가 없었죠. 우리가 했던 에피소드 중에는. 맞아요. 공동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공동 창업한 경우는 있지만은 이제 공동대표라는 타이틀을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저도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김용현, 게리님, 김재현, 폴님, 요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분 한 분씩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느 분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장유유소라고 한 살이라도 더 많은 게리님. 나이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당근마켓 쪽에서는.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님은 네. 78년생이고 네. 우선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대기업 트랙을 밟으셨죠. 삼성물산에서 그 네이버를 거쳐 카카오에서 뭐 플러스 친구 TF장, 카카오 플레이스 TF장, 또 게임 플랫폼 팀장을 거쳐서 퇴사하시고 나서 당근마켓을 창업하셨죠. 와. 그리고 김용현 대표의 어렸을 때 꿈이 사업가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우그룹의 종합상사를 다니셨는데 아버지를 보고 유통사업을 하고 싶어서 삼성물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아버님들 상사맨들이 그때 한창 좀 멋있을 때 90년대 대우가 장난 아니죠. 대우도 정말.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거잖아요. 네. 아마 지금 우리 혹시 들으시는 Z세대 친구들은 대우가 되게 모르실 수도 모를 있을 것 같아요. 미생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미생이 그쵸. 대우의 그건데 아무튼 대우가 IMF 때 좀 이렇게 분산됐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공중분해 그쵸. 돼서 공중분해였어요. 우리 Z세대 친구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 삼성, LG 정도의 굉장히 큰 회사였죠.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김우중 회장님의 명언이죠. 그래서 그때 좀 막 해외 다니고 이러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렇죠. 2003년에 삼성물산 상사부문에 입사를 했는데 그런데 몇 년 회사를 다니시고 나서 현타가 온 거죠. 왜죠? 예전에는 물류나 유통이 맞았는데 2000년 이후에 때는 닷컴 쇼핑몰이 나오고 나서 물산에서 할 수 있는 일 없겠구나 느낀 한계가 거죠. 있다고 선교지명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게요. 빨리 파. 그래서 빨리 파가셔서 바로 이제 퇴사를 하시고 한 3, 4년 다니시다가 퇴사하시고 네이버로 들어가셨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업이 이런 완전 이유도 바뀌는 있으세요. 거죠. 어쨌든 네이버로 가셨는데
그때 2006년도, 2007년도에 싸이월드가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기사나 뭐 어떤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싸이월드 도토리라고 캐시 아이템이 하루에 1억 원씩 팔리는 얘기를 듣고 이 IT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있겠구나. 이걸 또 생각하시고 이직하신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2017년에 기획자로 입사를 하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비개발자 출신이니까 이제 당시에 기획자 포지션으로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싶긴 한데 쉬운 사실 어떤 커리어 체인지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물산 쪽에서 상사 쪽에서 기획자 IT 기업에 그리고 2007년도 당시에 네이버에 기획자라고 하신 거는 이때는 아직 좀 불안불안할 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게임이랑 합병하고 난 다음에 불안불안할 때 처음에는 근데 경력이 없어서 기획자 업무를 못 맡으셨대요. 대신 기획 총괄 임원을 보좌하는 스태프 포지션으로 가서 이때 전체적인 뭐 회사 운영이나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배우셨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막 한참 성장할 때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성장하는 회사에서 주반장님이 저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잘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그 경영진 옆에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음에 카카오 간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때 갔을 때는 한 40명 정도 굉장히 작을 때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가 아닐 때. 네, 지금 초반에 들어가신 거죠. 역시 첫 차 타야 됩니다. 네. 한창 이제 뭐 스마트폰 나와서 이제 메신저 해야지 약간 이때 가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네. 메신저 쪽을 보고 가신 거죠. 그렇군요. 그때는 메신저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텐데.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에 들어가셔서 이제 로컬 서비스 TF팀, 태스크포스 팀에 지원을 한 사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어떤 그런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 원래 카카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 전개하는 수순이 처음에 메신저로 많은 유저를 모으고 그 유저 기반으로 게임을 붙였잖아요. 그때 SNG라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붙이면서 그 수익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턴어라운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슈퍼앱으로서 다양한 거 붙인 건데 굳이 지역 기반을 따진다고 하면은 뭐 지역 배달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역 중심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 뒷부분에 붙이셨잖아요. 이때는 아마 게임에 집중하고 이럴 때였는데 로컬 서비스라는 거는 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확 수면에 드러난 서비스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쵸. 과연 카카오에서 뭘 하고 싶었던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TF팀이 나중엔 서비스로 발전한 게 아니라 해체가 돼서 네,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던 거죠. 뭐죠? TF팀에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지원한 기획자고 개발자가 붙어야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어서 네. 그 전에 인수 합병했던 회사의 개발팀을 여기에 붙인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가 있네. 그러니까 로컬 서비스라는 거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구성을 하는데 카카오 내부에서는 여기 다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니 업무가 많았거나 그렇죠. 별로 이유가 이렇게 뭐가 됐죠. 잘 나가는 약간 팀이라고 자천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가기 싫어해서 이제 김영현 지금 이제 공동 대표님께서 네. 뭐 내가 가겠다 기획자로서 갔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 가고 싶지 않으니까 방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인수한 따끈따끈한 순둥이들을 신입들을 그냥 너네 붙여줄게.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붙었는데 또 하필이면은 이 인수했던 팀이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언급할 네. 싱크리얼즈 개발자 그분들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뭔가 재밌네요. 소설 같네. 다행히도 이 서비스를 제안한 사람이 김문수 의장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없어진 게 아니라 좀 지원을 해줬구나. 의장이 있으니까 그래 개발팀 부처에서 아마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분과 함께 창업하신 건가요? 우선가 먼저 2015년 1월에 퇴사를 하셨고요. 카카오를. 근데 카카오를 퇴사한 이유가 처음에 40명 정도였을 때 일을 할 때는 J커브도 있고 성장도 있어 재밌다가 다음에 인수되고 나서 조직이 커지니까 다음 합병을 하고 나서 커지니까 재미없다고 느끼셨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먼저 2015년 1월 하셨고요. 야생 타입이시네. 야생.
야인. 아,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김재현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당근마켓 스토리를 좀 넘어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여기까지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이렇게 만남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각자 얘기해야 동원 되거든요. 결의까지 일단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캐릭터 설명하고 이게 그렇죠. 합쳐진 다음에 어떻게 도원 결이 나와야 재밌으니까. 다음은 김재현 대표님 소개를 좀 간단히. 네, 김재현 대표님은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동서울대에서 맞아요. 98학번으로 컴퓨터 과학과를 들어가셔서 네. 석사를 숭실대 컴퓨터 과학과를 하셨는데 오. 숭실대 컴퓨터 과학과를 언급한 이유는 네. 여기에 같은 동문들 네. 동문들하고 회사를 하나 창업을 했는데 어허. 네, 그 회사가 바로 나중에 합병이 되는 싱크리얼즈 카카오의 메가칸 가격과 메가칸 이제 싱크리얼즈라는 사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저는 김재현 대표님께서 학교 동문들과 친구들과 같이 석사 때 창업을 하신 거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면 호기심이 많다고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공식 수입됐을 때 네. 2호 구매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왜 2호냐면 소식을 듣자마자 예약을 해서 1호였대요. 어허. 근데 예약자 1호는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자기를 2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전에 나 약간 내성적이신가? 어허, 그러시구나. 그 이제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호기심이 발동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아버님 얘기가 나와요. 어.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택시 운전사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부유하시진 않으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삼성인가에서 컴퓨터가 PC가 처음 나왔는데 그거를 거금을 맞다. 두고 그 구매를 하셔서 맞아. 아버님께서 독학으로 코딩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게임을 구현을 하셨대요. 아버님이요? 아버님께서. 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훌륭하신 본 분이네요. 거예요. 어린 오. 그 김재현 대표님께서 그걸 보면서 당시에는 이제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도 아니니까 게임이 오류가 나면은 코딩을 다시 하셨대요. 처음부터. 그때는 하드 코딩을 그렇게 해버린 버그 거예요. 수정 네. 이런 게 안 없어. 하고. 버그 수정을 뭐가 버그인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때는 거의 도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스 기반이죠. 그럼 막 그 당시에는. 돌아온 너구리 뭐 갤러그 이런 거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정말. 초대 게임. 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서적을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코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뭐 표현을 하시기엔 당시에 부연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아버님 항상 관심 있어 하시는 걸 멀리 보았던 와닿으셨네. 게 그렇죠. 어떤 성장에 그리고 지금의 성향에 좀 하는 것 같고 본인은 되게 소심하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또 왜냐면 인터뷰를 검색을 하면은 김 전 대표님 인터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뭐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또 나름의 얘기는 하겠지만 또 이제 싱크리얼을 또 그렇게 창업을 하고 싱크리얼은 저희 리스너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쿠폰 모아를 서비스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 스타트업이었고 이제 기업이었는데 쿠폰 모아는 이제 메타라고 그때 불러야 될까요? 그쵸. 네, 메타로 이제 당시에 한창 핫했던 게 그 소셜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할인을 해주는데 뭐 맞아. 시간 안에 맞아. 이게 타임이 끝나기 전에 오늘의 할인 네, 해가지고. 오늘의 할인이랑 또 오늘 딱 사면은 맞아요. 빠르게 그 쿠폰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뭐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맞아, 뭐 맞아요. 아니면 뭐 음식을 뭐 이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제품을 산다거나 이런 게 한창 핫했고 맞아.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쿠팡 그다음에 위메프가 사실 이 소셜 맞아요. 커머스로 시작을 했었던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쿠폰 모아 당시에. 그 우리 김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은 삐삐를 좀 만들고 싶을 수 있게 정보통신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삐삐가 없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휴대폰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보편화됐으니까. 스마트폰도 아니죠. 그죠. 휴대폰. 피처폰. 그래서 2003년 네오엠텔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피처폰에 들어가는 이제 이미지 솔루션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아마 개발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에서 알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이제 취직을 하시면서 다른 강의도 막 첨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톱필드라는 DVB 셋톱박스 회사 뭐 이건 뭔가 계속 지금 이미지 솔루션을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가지 않으셨을까? 셋톱박스도 되게 오랜만에 이게 듣는다. 키워드가 야전 침대, 청강. 야전 침대면은 약간 급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약간 야인인데. 청강이면은 약간 스티븐 잡스도 청강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2007년에 네이버 개발자로 스카웃 되셔서 이제 인물 검색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면서 아까 우리 김용현 대표님은 지식인 팀에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이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에 굉장히 좀 그래도 대표 서비스들을 그쵸. 두 분 다 네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김지현 대표님이 그때 네이버 때 그 몸담으셨던 그 인물 검색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인물 정보 검색을 하면 네. 유명인들은 그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였었대요. 어허. 그거를 이제 처음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제 기사가 한번 나오거나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나오면은 뭐 등록을 해주고 아니면 신청을 하면 뭐 받아주고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인물 검색 그 데이터 값을, 그러니까 그 결과 값을 또 바로 수정해야 하고 막 이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망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 아마 수동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인물 정보 등록하는 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아이도 수기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라면은 네. 연예인과 관계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연예인 옆에 소속사를 추가할 때 계약서를 보내달라, 뭐 인증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매뉴얼로 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담당자. 정성적인 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아직도. 케바케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인물 다. 왜냐면 그게 되게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제가 있으니까. 때문에 자동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그 연예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특히 아니면 그런- 유명인들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했을 때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죠. 이건 그런가 휴먼이 봐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네이버에서 계시다가 음. 사표를 내고 아. 또 이분도 2009년 11월에 오. 아이폰이 딱 나오는 걸 보고 모바일이다. 아.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과 이제 창업한 게 2010년도에 창업하셨대요. 이제 네. 그게 싱크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쿠폰모아와 이제 그런 커머스 쪽, 네. 소셜 커머스 쪽 서비스를 만드셨던 거고. 이분 진짜 20대 때를 그냥 불태우셨네요. 그러네. 지금 그러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회사 들어가서 그쵸.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솔루션 개발하시다가 또 공부에 꽂히셔서 대학원 가셔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야전 침대에 주무시고 또 청강하시다가 야전친데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네이버 들어가셔서 또 뭐 나름 유명한 인물 검색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맞아요. 재밌는 거는 뭐 싱크리얼스가 4명이 공동 창업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세 분이 같은 동문이고 학과, 한 분이 나중에 다음 쪽에서 일하시던 맞아요. 그 김태년 씨를 따로 영입한 건데 네네. 재밌는 거는 2006년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전태현 포지션 이사님인데 이분이 먼저 취업을 하시고 네. 1년 뒤에 김재현 대표를 나 네이버로 와라 취직을 하고 또 1년 뒤에 김연학 이사를 네이버에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세 분이 2008년도에 같이 일을 했어요. 짬짬인가요? INGN에서 뭐 소개시 내부 추천이라고 하죠. 추천, 내부 내부 추천. 추천. 짬짬이였어요. 이게 동문 그 세 분 개발자 출신 동문분들이 네. 한 분이 네이버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너도 와.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게 네이버가 됐다고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있죠. 그거 개발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그러셨네요. 답답하면은 메신저로 하셔도 되는. 그 얘기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싱크리얼즈의 탄생까지 두 분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제 그 김태년 씨라는 분은 이제 약간 좀 기획 쪽 롤로 들어오셨던 건데 이제 이분을 영입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공동 창업을 할 때 영입했던 이유도 본인 그 동료들에서 3명은 다 너무 개발자들이니까 약간 좀 경영 기획, 그다음에 뭐 마케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린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창업 모임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오픈업이라는 창업 모임이 있었나면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태년 그분을 만났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결국은 싱크리어를 창업하셨다라는 또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싱크리어를 잘 만들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쿠폰만 사용하셨던 기억이 나세요. 저는 나거든요. 그 2012년도 이제 막 그럴 때 한창 이게 소셜 커머스가 핫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면은 항상 쿠폰몰을 검색을 했었어요. 이 근처에 이런 게 없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가면은 강남역 맞아, 근처에 맞아. 이런 소셜 쿠폰 뿌리는 데가 있나 해서 찾아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메뉴가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걸 구매를 해서 뭐 거기서 사 먹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라던가 뭐 IT는 전혀 모를 때인데도 이렇게 해서 돈이 남나 레스토랑들이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얘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소셜 커머스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쿠폰으로 한번 간 곳은 특히 레스토랑 같은 데는 쿠폰이 없을 때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없어서 고객사가 되는 레스토랑들 입장에서는 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계속 쿠폰으로 적자 혹은 되게 낮은 마진으로 계속 제품을 팔고 리텐션, 그러니까 재구매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약간 슬픈 자영업의 역사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런 소셜 커머스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거 쿠폰을 남발해가지고 마진이 없다 했는데 최근엔 또 배달의 민족 때문에 또 자기 마진 없다 하는 것처럼 자영업의 역사에는 이런 IT 플랫폼들이 항상 있다.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텐데. 저희 먼 삼촌분께서 자영업 하시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소셜 커머스 얘기하시고 최근엔 또 배달의 민족 얘기하시고 사실 지금 타코니 얘기하신 대로 그 쿠폰을 사서 먹었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10% 할인 안 받아도 이 집 가보고 그렇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사실 쉽지가 않았다. 특색이 없어서 그래요. 특색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 업체는 점점 그 서비스를 줄였죠. 맞아요. 원래 지역 서비스 쪽 카테고리였는데 보통 음식점 기반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음식점이나 그다음 뭐 마사지나 뭐 이런 것들 마사지 네,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아마 마사지는 협회에서 아마 제재가 들어와서 아마 서비스를 거의 못했고 자영업 하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픈마켓 좀 늦게 들어갔고 커머스 기능 붙이면서 그때부터 조금 서비스 방향이 많이 달라졌죠. 당근마켓에서 어떻게 그럼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거 좀 본격적으로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줄거리는 김영현님과 김지현님이 어쨌든 카카오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김지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리얼이 카카오에 매각이 되면서 이제 합류하신 거고, 김영현님은 이제 카카오에 이제 채용이 되셔서 만나신 상황으로, 네. 김영현님이 그러니까 보스였던 거죠. 이제 팀장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김지현님이 들어갔던 그런 형태였는데, 1승 하신 분이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지현님은 어찌됐든 엑시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흡수 합병이 된 그쵸,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그래서 김용현님은 계속 비개발자로서 이제 기획자 업무를 하신 거고 김지현님은 이제 개발적으로 들어가신 건데. 김용현님도 서로 이렇게 케미가 좀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서비스 새로운 거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당근마켓으로 넘어가면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판교장터죠. 이제 판교장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다음 카카오가 이제 판교에 사무실을 크게 갖고 있었을 때 사내 게시판이 있었대요. 이런 중고 물품을 하는 거래하는 이제 사내 게시판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고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판교에 있었는데 그러네요. 이때 2013년도부터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산 디지털 단지나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런 IT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부터 뭐 그런 외주업 SI 업체들부터 그다음 이제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IT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중에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하면서 그 2015년도가 아마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꽤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고 판교에 아마 출퇴근하신 분은 다 공감하실 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정말 많은 인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저 많은 사람 상대로 뭐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뭔가 핫도그만 팔아도 왜냐면 거기서 아니 닭꼬치로 가게 내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 노점으로 파시다가 되신 분도 많아가지고 저 많은 사람 상대로 뭘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말 많은 소소하게 하신 분들이 항상 앞에서 뭔가를 하셨어요.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고 자영업 하신 분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러네요. 아마 꼭 이 모든 게 다 카카오의 사내 게시판뿐만 아니라 그 출퇴근하시면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서 또 창업하신 게 아닐까. 그럼 살짝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우리 상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면서? 저도 중고거래는 아니지만 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네. 왜냐면 하루에 7만 5천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또 나름 타겟팅 돼 있잖아요. 약간 그래도 타겟팅 돼 있어요. 대부분 IT에서 많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니까 뭔가 저 사람들 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만 했죠. 그리고 그때는 판교가 막 이렇게 인프라가 대단히 없었을 때라서. 그렇죠. 그 판교역에서 저쪽 현대백화점 쪽 방향 말고 그 반대편 저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나가는 그 출구가 있어요. 거기 앞에 그 트럭에서 제 기억으로는 푸드 트럭도 아니고 그냥 트럭에서 닭꼬치 파시던 건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카카오페이랑 QR코드, 토스페이로 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를
그 당시 지금은 많이 하세요. 지금은 네. 노점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거기서 판교에 계신 분들은 혹시 다르구나. 노점상을 하셔도 그냥 토스페이는 없었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간편 결제를 간편 결제. 통해서 결제하도록 유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역시 다르구나.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그 닭꼬치 맛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앞에 프랜차이점도 바로 있어? 이 노점 하시다가 앞에 아예 가게를 차리셔가지고 프랜차이즈까지 하셨던 나름 전설, 판교 전설이었고 또 워낙 판교 가면은 판교 옛날 전설. 2000년, 2010년 초부터 막 세그웨이부터 맞아, 우리가 막 맞아. 실리콘밸리에 보는 그런 첨단 기기들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킥보드도 여기서 네.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킥보드도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무료 테스트해서 많이 타봤고 그런 것처럼 판교 전설도 네. 방송 한번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판교 장터를 제작하시면서 이제 좀 요 전신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후에 이제 판교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페이스북 기법이랑 좀 비슷해요. 그 기업의 이메일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네. 제도를. 왜냐면 인증 제도를 그러니까 판교에 있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고 그 인증하는 방법이 지금은 위치 기반보다는 이메일 주소로 확인을 했던 거죠. 판교라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받아서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네, 그럼요. 허위 판매자를 거르기 위한 방법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되게 좋았고 이제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중심으로 잡아야지만 가격도 조금 더 적게 가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 거래를 할 때 그 서비스의 어떤 그 경험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판교장터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게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그 가족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판교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분들 그런 분들이 나한테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왔고 와 이거 너무 서비스 좋다.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장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판교 장터에서 조금 확대가 된 게 지금 당근마켓이 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 공간들이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클럽 있었는데 거기는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물건을 올려서 팔려면 한 달 동안 게시물 몇 개 올리고 등업. 댓글 몇 개 등업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턱이 굉장히 높았대요. 되게 그거 그렇죠. 귀찮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그 카페나 그런 데에서도 하나의 허들인 거죠. 너무 아무나 들어와서 허위 그거 매물 하면 맞겠죠. 안 되니까 좀 진짜 팔 수 있는 사람만 하겠다라는 걸 등업으로 했는데 당근마켓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근처 지금은 6km로 네, 기본이 지금 6km로 6km. 알고 있는데 자기가 설정한 동네 6km 안에만 물건이 노출이 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설정이 됐죠. 거리로. 당근마켓을 이제 2015년도 7월에 다들 카카오를 퇴사를 하시고 네. 자본금 한 5억으로 창업을 하셨대요. 근데 자본금 5억이 또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분들이 스톡 옵션을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좀 행사를 하면서 이제 네. 그 자본금을 마련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2015년도 7월 이후에는 이제 판교장터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당근마켓으로 서비스명을 바꿔서 뭐 처음에는 이제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점차 확대를 해가지고 2018년도 1월부터는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근데 당근마켓이 뭐 여러 가지 멋있는 것도 있지만 이 스톡 옵션 부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창업할 때 5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톡 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창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카카오에서. 네. 그래서 스톡 옵션 받고 다른 사람들도 창업 많이 했다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당근마켓 직원들한테도 스톡 옵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근마켓 직원분들한테 좀 스톡 옵션을 조금 더 후하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원하면 창업해도 창업 된다라는 장려고. 식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보면은 우리 김용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대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웠고 또 카카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없는 무에서 서비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워낙 이렇게 새로운 팀에서 TF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적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모으느냐.
이거 진짜 너무 부러운 어떤 노하우인 것 같아요. 폭발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법, 또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어떤 문화와 인재가 필요한지도 배우셨다는 인터뷰들도 있습니다. 2015년에 5억으로 창업을 해서 2018년 1월부터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국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서비스를 그러니까 전국 그다음에 전 세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오픈하면 되지만 특히 이렇게 지역 기반의 서비스는 사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고 과거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라는 데 구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구 단위로 오픈을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하는데 네. 만드는데 홍보비. 네, 홍보비 포함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제품들 중에서 그 6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새로 오픈하는 그 지역 기준으로 또 맞춰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비용 효율을 좀 맞춰가는 작업을 하셔서 지금 한 시 오픈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좀 비용도 많이 맞추시고 또 새로운 전략은 분당구에 열었으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다른 서성구나 뭐 이제 다른 또 구를 오픈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그 이제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전략을 활용하시고 저는 사실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게 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근마켓 지표를 보면은 서울 경기가 뭐 당연히 많겠지만 제주도도 맞아요, 그렇게 제주도. 많다고 제주도가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근데 그 제주도가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니즈는 전국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게 없었구나. 지역마다 그 맞아요. 니즈의 포인트는 다 달랐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거래되는 제품,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이게 또 제가 또 제주도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요. 제주도가 정말 섬이긴 합니다. 예를 왜죠? 들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 있었으니까 카메라를 부대에 있는 카메라를 고쳐야 되는데 그 서비스 센터가 제주도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꼭 육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제주도는 확실히 섬이어서 폐쇄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물 교환하고 내부 중고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 특색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 제주도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게 확장성도 빨랐던 게 우리는 구 단위로도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주도 시 내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비스가 빨리 확장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당근마켓 전략이 좋았던 게 뭐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리 전국 노래자랑처럼 그냥 전국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차근차근 아까 말했듯이 정말 최적화시켜가면서 한 지역을 늘릴 때마다 아까 200~3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비용 효율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그걸 하나하나 그 똥 따먹기를 따 먹으시면서 정말 그 노하우를 익히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와 맞네요.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신 게 아닐까. 중요한 얘기네요. 이건 사실 지역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그쵸. 거여서 네네. 제주도 얘기도 특정 지역을 얘기하셨지만 그게 있네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인터뷰를 보면은 또 나름 생각보다 이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방법이 힘들었겠지만 뭐 보면은 처음에 방식이 나오거든요. 이 인터뷰 공개돼서. 궁금합니다. 뭐 페이스북, 구글을 활용해서 지역 광고를 돌려가지고 처음에 앱 설치하게 한대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죠. 앱을 깔아야지 일단 그래야 되는 되니까. 거니까. 그걸로 앱을 좀 깔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당연하죠. 판매자를 모아가지고 네. 상품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쿠폰을 많이 뿌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들어가면은 스타벅스 쿠폰이 정말 많은데 그래요? 스타벅스나 중간중간마다 광고 구자 같은 데는 있죠, 아직도 있죠, 스타벅스 게 많이 올라와요.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쿠폰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일단 그쪽으로 사람 가입자를 모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최적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 판교 쪽에 장사를 열었을 때 피드백을 받은 방법이 전 직원이 2인 1조로 나가서 직접 대면으로 피드백을 받고 조그만 뭐 조각 케이크 같은 선물 주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피드백을 받고 바로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초반 MVP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어머니 얘기했는데 아마 이 육아용품을 사고 파는 거가 굉장히 큰 트리거가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는 게 인터뷰에서 2,000에서 3,000명 이상의 네. 주간 방문자가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아무 행동 안 해도 구전 기반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로 자동으로 지역이 커진대요. 주간 기반이라는 거 일주일에 네, 2,000명? 주간 방문자가 한마디로 뭐 WAO라고 해야 되겠죠? 네. WAO 기준으로 2,000, 3,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럴 되는데 좋은 이게 지표네요. 약간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아하 모먼트라고 어. 페이스북에서 이걸 발견해 페이스북 서비스가 자연으로 커지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가입을 하고 10일 이내에 7명의 친구를 이제 친구 추가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페이스북 이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KPI가 처음 이 유저를 데려와가지고 10일 내에 7명 친구를 맞추는 게 KPI였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한테 광고 마케팅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자기 혼자 이 서비스를 아낀 데가 계속 쓴다. 이런 공시를 만들어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것도 약간 그런 기반으로 하신 게 아닐까. 네. 와, 2018년 8월에 100만 MAU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완전 승승장구. 2018년 8월에 100만 MAU였는데 2019년 7월 1년 만에 300만 MAU가 찍혔고 올해 또 이제 1년 만에죠. 2020년 9월에는 1000만 MAU 찍었습니다. 1년 만에 100만, 300만, 1000만. 요건 정말 진정한 J커브를 잘 그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당근마켓은 표방하는 게 항상 이제 커뮤니티 기반이다, 지역 기반이라고 하고, 뭐 물론 실제로도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제 중고 시장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나라와 또 요즘 전개장터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교를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가는 길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왜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 요구가 되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 이외에는 내 상품이 안 보이고 우리 지역 이외에서는 내가 구매를 못 하니까 이걸 넓혀달라 아니면 더 다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지만 당근마켓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더 좁게 갈 거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6km에서 더 줄일 것이고 최종이 되면은 뭐 우리 아파트 단지만 볼 수 있겠고 그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니치하게 가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 방송에도 얘기했던 게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수익 모델이 뭐냐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BM. 어떻게 돈을 벌 거야? 왜냐면은 다른 뭐 번개장터나 이런 다른 중고 서비스들은 중간에 에스크로라고 하면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거래할 때. 그 수익을 버는데 그럼 당근마켓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했을 때 그렇죠. 이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역 광고 시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전단지 아니면 벼룩 시장 이런 데서 뭐 중간중간마다 자영업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시장을 먹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쪽 회사에 밝힌 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CPM이 뭐 한 4에서 6원 된대요.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한 2원에서 3원 정도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타겟 마케팅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성이 훨씬 좋네요. 지역에 최적화가 돼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 플러스 지역 타겟팅하는 광고 서비스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유사 서비스도 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크래그리스트라는 데가 이제 지역 그렇죠. 기반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뭐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게시판 지금 1세대 게시판 형태의 어떤 서비스이지만 아직도 성행하는 게 네. 결국 그건 거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뭐 물론 크래그리스트는 범위가 시단이기는 해서 좀 멀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범위 내 동네 내에서 뭐 발생하는 여러 거래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모여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그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당근마켓도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페이스북이 과거에 광고 모델을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지역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광고의 어린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우린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진짜 우리 광고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기준으로 6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만큼 타겟팅돼. 정확할 더 수가 정교하죠. 이것만큼 더 정교할 수 있겠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고 모델로 아예 가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도 팔고 뭐 부동산도 이제 하고 커뮤니티를 맞아요. 카테고리를 오픈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돈을 주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모델이라서 아예 그냥 광고 모델을 갖고 가신 것 같고 저는 이게 두 대표님의 경력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했거든요. 왜죠? 왜냐면 어차피 이 두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은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얘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이용자한테 과금을 하지 않고 광고주들한테 과금하던 서비스들이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무조건 모수를 모아놓으면 네.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붙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맞아요. 체득하신 게 아닌가. 보통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데이터가
데이터가 판매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에는 크게 이렇게 거부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뭐냐면 당근마켓 쓰는 이 사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이 없어요. 비밀번호 설정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근마켓은 이제 그 지역 설정 관련돼서만 이게 인증이 맞아요. 되면 그렇죠.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뭔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정확히 뭐 그런 걸 넣어야 되는데 결제 인증이라든지 뭐 환불 계좌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과감히 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타코님 얘기하신 이용자들은 최소한의 것만 해도 여기에 유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많은 사용자를 모일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잘 구현된 말은 쉽지만 사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뭐 투자 관련된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나가셔서 뭐 지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받았던 것도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수수료 모델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항상 이 기조를 갖고 가셨고 수수료 모델을 붙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얘네들이 따로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거래를 해버리면은 우리 그 수수료를 못 벌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여러 이런 뭐 중고 시장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그게 될 수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필터링해서. 그럼요. 필터링도 그렇고 사실 또 그럼 결제 툴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계좌도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을 내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인증번호 받고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거는 모르겠다. 우린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편하게 하라. 그리고 이게 저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중고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번개장터보다도 지금 당근마켓을 잘하는 게 뭐냐면 허위 매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당근마켓도 이번에 테스트 해보고 이제 혹시 몰라서 번개장터도 해봤는데 번개장터는 낚시성 제품 그 다음에 허위 매물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필터링은 뭐 기술적으로든 하면 하긴 하겠지만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은 좀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러네요. 같고. 하지만 반대로 당근마켓은 그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내가 여기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린 6kg 제가 번개장터에서 그 허위 매물 했던 분은 자기가 전중가에 있대요. 번개장터는 지역 기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내려올 수 있냐는 식으로 이 사람은 아마 내가 못 내려갈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사기꾼인 거라는 눈치를 채고 내려갈게요. 이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했지만 역시. 당근마켓은 아예 물리적으로 이제 GPS 기반으로 지역에 딱 락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한 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저도 이제 조사해보니까 중고거래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는 저도 어제 나오진 않아서 첨단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중고 상품으로 등록된 뭐 술, 담배, 뭐 동물, 모조품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있고 또 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왜 거기에 보면은 거래하면 거래 온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 이제 그거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해가지고 혹시 그 번호를 다르게 이용해도 자동적으로 걸을 수 있는 뭐 그 자체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페인 포인트들을 최대한 많이 메이크업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밀번호가 없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없다는 건 불안할 수 있지만 불안하네요. 없는 대신 다른 장치들을 사용자가 못 느끼게 굉장히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오히려 당근마켓에서 뭔가 불량 거래가 일어났거나 사기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물론 지역 기반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저도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 하나로 인증한다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비밀번호 누군가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다 앱을 리셋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다시 당근마켓에 들어갔더니 당근마켓은 뭐 아이디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번호 인증하고 만일에 기존에 쓰던 아이디가 뭐냐, 기존에
설정한 지역이 어디냐 두 개를 한 번 더 검증하더라고요. 비밀번호 그게 없는 중요한 대신.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기술적으로 머신러닝 얘기했지만 의외로 보안이나 기술적으로 되게 잘 만들고 있는 그렇죠.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앱 내에 결제 시스템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완벽한 보안일 수 있는 거예요. 만나. 너네 6km 가깝잖아. 만나서 얼굴 보고 거래해. 이렇게 돼서 뭐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남편분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와이프분이 이거 팔고 와. 이거 팔고 하고 준대. 그럼 자기는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서 어디 이게 슈퍼 앞에 들고 가서 팔고 와. 있으면은 된대요. 그러면은 상대편도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그분도 안녕하세요. 남편인 거야. 그래서 그분도 남편이라서 이거 얼마시래? 네, 알겠습니다. 서로 교환을 해. 그 물건 근데? 보러 와.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서로 얼마인지도 모르고. 품목이 뭔지도 모르고. 품목도 모르고. 그냥 부인이 갔다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유명한 사례죠.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근데 이게 뭐 또 의미하냐면은 실제 사용자 데모그래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분,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 혹은 그 나이대, 20, 30대 정도, 아니면 페르소나가. 40대까지 해서 여성분이 확실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게 평소에 저희가 옆집 사람 누구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번 만날 때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뭐 얘기하면 몇 마디 나누고 그러다 나중에 한번 뭐 운동하고 뭐 아니 운동하세요? 진짜 그런 이러면 분도 계신다고 뭐 하더라고요. 골프 치세요? 그럼 같이 한번 뛰고 가시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게 맞아요. 지역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만나면. 이웃 네. 친구, 마지막에 그렇죠. 골프채 예를 들어 한다고, 막 이거 골프 치시려고요? 뭐 이러면서 두 분이 얘기할 수도 있고. 더 큰 거는 육아예요. 육아 제품을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내가 육아 제품을 이제 안 올렸다는 의미 뭐냐면 내 아이가 생후 몇 6개월, 개월이다. 생후 1년이 지났다라는 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거의 그 뭐 몇 즈음에. 개월 차이 나는 그 또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 친구의 이제 와이프분도 이제 그래서 동네 친구가 뭐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화센터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당근마켓이 하고 싶은 건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기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좀 더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모수가 모였을 때 또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뭐 신문지에서 광고해서 지역 광고 했었던 것도 될 수도 대표적인 건 있고. 맘카페 같은 그쵸. 걸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맘카페도 맞아요. 대신할 수 있고 해서 좀 이제 그런 태클을 어떤 전략을 잡고 가시는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뭐 물론 지금은 기사나 뭐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힘을 봤던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라인의 외국 지사가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뒤로 당근마켓도 해외 진출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 문화가 좀 장착된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영국 맨체스터, 버닝엄, 사우스랜드 쭉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분기별로 한두 개씩 국가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다. 유럽에도 똑같이 하실 거 아니야. 페이스북 광고 들려 다운받게 한 다음에 거기 근처에 있는 뭐 스타벅스 성공 경험이 있으면 이제 있으니까. 쿠폰 뿌리고 근데 1년에 한 개가 아니고 분기에 두 국가씩? 근데 근데- 충분히 할 수 근데 있지 제가 봤을 때 않을까요? 지금은 가능할 한국에서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마하모먼트도 한 이 로직을 만드셨으니까 네. 그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나라에 뭔가 계속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돌리면서 그런 체득해 그리고 가지고 김영윤 대표님이 이제 삼성물산 출신이시잖아요. 해외 영업했던 사람이니까. 상사맨으로서. 상사맨으로서 그 열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거지. 세계 우리 넓고 아빠가 할 일이 옛날에 많으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그래, 다니면서 했던데. 세계를 누벼야 되는데 그럼, 지금. 재현아 이번에는 해외 한번 가자. 이번에 일도 터졌고 내가 한번 마다 잡고 갈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또 상사맨의 어떤 피가 아직 끓고 옛날에는 있는데. 아빠가 곡물 팔고 뭐 자동차 팔았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서비스. 중고 거래 플랫폼 팔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나는 서비스를 파는 거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페이스북을 파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저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저는 해외 시장 응원합니다.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후년 되면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맞아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빨리 막 성장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좀 뭐 소위 말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당근마켓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근마켓 서비스와 함께 이제 우리 김용현, 김재현 대표님 공동 대표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요거 좀 특이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친하시니까 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두 분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김용현님은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개발 이외의 모든 거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김지현님은 너무 당연하지만 또 개발자고 또 워낙 잘하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개발을 너무 잘하시는 걸로 또 업계 유명하셔서 또 개발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 당근마켓 완성도는 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가 유지가 가능한가 싶기도 하면서 사실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시를 까보긴 해야 되지만 네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저는 좀 잘 계속 이렇게 공동대표를 유지하시는 게 또 다른 어떤 스타트업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는 약간 일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스톡 옵션을 자기 받아서 너무 좋았으니까 직원들한테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일할 때 학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물론 학교 안 보고? 학교를 안 본대요. 그것처럼 가끔 스타트업 중에 우리는 수평 문화를 지향합니다. 글로만 그쵸, 그쵸. 써준 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공동대표 시스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수평 문화에 맞는 시스템 대표가 공동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니까 그쵸. 뭔가 일관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 저는 약간 분업화가 확실히 잘 돼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공동대표라면은 분명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공동대표였다고 하면 의사결정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롤을 나누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당근마켓 직원분들 후기도 봤을 때는 내부에서 그런 본인의 롤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뭐 정말인지 모르지만 내고왕이라고 거기 나왔을 때도 약간 그런 뭔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담당한테 대표한테 마케팅 이거 돈 써도 되냐 물어보니까 저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마케팅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뭐 퍼포먼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약간 당근마켓에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대표끼리 이게 충돌이 많이 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롱런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싸우지 마시고 아마 안 싸우시긴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내고한 그 에피소드를 당근마켓 에피소드를 봤는데 네. 두 분 다 되게 그냥 말씀 되게 침착하게 하시는 맞아. 편이고 네, 멋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가끔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갖고 있는 그 대표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막 말 잘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비저닝.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스타일보다는 되게 담담하고 조용한 잔잔한 물결이지만 또 이제 그런 흐르는 강물이 또 깊죠. 깊기도 하고 바위도 깨부시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두 분의 성격에도 그런 게 또 잘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을 땐 다 좋아요. 누구든 좋아. 맞아. 분위기 좋을 땐 그러니까 잘 하셔서 저는 해외 그거 잘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이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데, 자, 과연 우리 당근마켓의 김용현, 김용현 대표님, 나는 따라가겠다, 나는 따라가진 않겠다. 자,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따라가겠다, 안 따라가겠다. 저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올 따라가겠다가 처음으로 처음이죠. 나왔어요. 저희 대표론 지금 저희 약 2년 방송하면서 대표론 많이 했는데 처음 올 따라가겠다가 나왔거든요. 자, 어느 분부터 좀 왜 따라가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저 스타일은 너무 큰 게 느낌이 안 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죠? 특히 예를 들어 대표가 비저닝하고 뭐 이랬을 때 수단적인 게. 좋은 말 하네란 이런 느낌인데 여기 이 대표 두 분이 하는 말씀은 정말 이슈는 조그만 건데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현실성 있게 느껴져서 저는 따라가고 싶다고 투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대표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하는지 그 팀 안에서 좀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서 꼭 한번 대표님 가까이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대표론이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오늘 방송도 하고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님에 대한 매력을 좀 느낀 것 같고 아까처럼 뭔가 대표들이 평소에 하던 그런 뭔가 담대한 포부 막 얘기하고 비저닝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처음에는 약간 뽕 맞아가지고 좋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거부감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이게 감정 기복이 커지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많이 대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반면에 반대로는 그런 비저닝에 대해서는 조금 뽕 받는 거는 좀 스스로 셀프뽕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표님의 그런 뭔가 인성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하고 두 번째는 제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좀 뭔가 가슴 떨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따라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옳다가 나온 게 좀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옳다. 우리 이슈스가 이렇게 비판적이지 못한 경우가 오랜만에 왔다. 또 이렇게 좀 너무 우리가 지금 날이 너무 무디다. 무리다. 이게 우리 예전에 그 날카로움을 다시 찾아야 된다. 워크숍 한번 또 가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근에 가짜 사나이 못하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해병대 캠프 이런 데 그래요. 가서 한번 우리도 한번 불러야 갑시다.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옳다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비판을 할 건 또 잡아주고. 사실 당근마켓이라고 다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간 거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제 자기도 따라간다 해놓고서.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냥 들어요. 자기 혼자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 나만 돋보였었어. 아니, 그냥 이제 해외 시장 가신다고 하니까 네. 저는 국내 서비스 해외 가는 거 항상 너무 환영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런 거 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역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있고. 구체적이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생각을 할 때는 또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일단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는 스타트업을 맛보는 게 국내에서 그렇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실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맞아. 이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그 옐로우 모바일 같은 약간 그런 애들 말고 그러니까 좀 내실 있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또 그런 거 같이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라 싶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경영진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액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당근마켓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그 정말 수평적인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장치들을 좀 진짜 실행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기회가 한다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스타트업은 어쨌건 사실 대표님들의 생각이나 철학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에 녹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대표님 털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도 저희 댓글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뭐 혹시 저희가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방송하는 뭐 협찬 아니면 광고 그 이외의 문의사항은 저희 issues.korea issues 할 때 S가 3개입니다. ISSS ues.korea@gmail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당근마켓 오늘 또 열심히 또 재밌는 거 하나 팔아보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에 그 기부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무료 나눔. 무료 나눔 맞아요. 무료 나눔도 뭐 문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근마켓으로 또 우리 무료 나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